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어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디스플레이 쪽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치솟았죠.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BOE OLED에 대해서 14년 8개월, 거의 15년 가까이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제히 주가 치솟았습니다. 이쪽 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사님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굉장히 가장 무거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 그 회사가 어제 장중에 21%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네. 자, 어떤 데서 사유가 되는가를 한번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죠. 자, BO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한다면 LG전자급으로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E를 상대로 OLED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그런 소송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가 뭐라 하냐면 미국 내, 즉 BOE가 미국 내 마케팅, 판매, 재고, 판매 모든 것을 금지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그렇다면 BOE 같은 경우는 아이폰용 지금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에서 점유율이 무려 22.7%를 차지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 지금 현재는 일부만 OLED 즉 아몰레드를 쓰고 있는데 네. 맥북이나 다른 제품도 OLED를 쓰려고 가속화를 하는 와중에 지금 BOE가 공급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즉 LG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앞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지금 관련 종목들이 어제 완전히 폭등했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는 11월에 또 판결이 확정이 되죠. 네. 이제 미국이 BOE의 OLED 패널을 수입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22% 급등, 그리고 저희가 포트에 담고 있었던 덕산 네오룩스도 24% 급등을 했어요. 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좀 주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지 궁금한데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일까요? 지금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일부 제품만 OLED를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애플이 폴더블 폰을 올해 10월 달에 상산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다 OLED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BOE가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애플은 맥북이나 여러 가지 애플이 생산하고 있는 그 IT 제품을 OLED로 지금 다 이제 그쪽으로 다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BOE가 거기를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내 기업들이 생각지 못한 호재가 터지면서 물량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내 아몰레드 기업들한테 구조적 호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거기 관련된 정보를 또 하나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사님이 첫 번째 주력 상품을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어느 기업을 담아봐야 될지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가 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종목을 저희가 5월 말경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가겠는데 결국은 좋은 기업은 이런 좋은 행운의 뉴스가 항상 따라온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산 네오룩스가 기존의 증권사들이 이번에 호재 터지기 전에 만들었던 앞으로 실적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요렇게 좋은데도 앞으로 거기다가 더 좋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은 저는 2025년보다 2026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매출액이 4천억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960억 전망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BOE 사태로 인해서 BOE가 그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대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삼성 그 디스플레이한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요거는 처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해서 이 회사가 그 물질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물질을 공급하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폴더본 3에서부터 이 회사가 여기 OLED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를 같이 연구해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세계 최초로 블랙 PDL을 세계 최초로 생산을 해서 특히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아이폰이나 맥북에서도 이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내년 실적 전망인데 네. 이 숫자를 더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더 오류 숫자를 더 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960억이지만 1000억 단위로 넘어갈 것이고요. 순이익도 이제는 이것도 1000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어제 이 종목이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올라간 이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없었을 때도 실적은 좋았는데 이슈가 터지면서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어제 급등을 해서.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어제 그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앞에 있는 가격을 다 뚫어냈어요. 요게 중요한 게 되겠죠. 저희가 5월 달에 말했던 지점이 요 지점이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이 종목을 가격 전략을 접근할 때는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여기 앞에를 다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한 얘가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점에 산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나 한번 팔아주겠다라는 그런 물량을 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살짝 눌러줄 때, 현재 47,250원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눌러주는 가격에서 저는 따라서 약간 더 눌러서 45,000원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거기가 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시초가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53,5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살짝 눌렸을 때 45,000원 부근에서 그 이하에서 진입해보자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저희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8월 11일에 편입했던, 최근에 담아봤던 유니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8,2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 유니셈도 9% 넘게 급등 마감을 했죠. 저희가 잡아봤던 2차 목표가보다 30원 아래까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유니셈 2차 목표가도 머지않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제가 유니셈을 요걸 보시면은요, 전형적인 악의입 차트의 가장 교과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봉에서 보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여기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요날 들고 왔죠. 요날 들고 와가지고 가격이 쭉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30원만 왔더라면 2차 목표까지 바로 돌파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주봉을 본다면, 자, 주봉에서, 일봉에서는 그렇게 약간 무겁지만, 자, 주봉에서는 여기 악의입을 타면서 막 벌어지는 단계, 벌어질 때 사면 이렇게 금방 수익이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종목은 저희가 2차 목표가를 8,800원을 정했는데 거기를 향해서 갈 것이고요. 오늘 또 악의입이 막 벌어지는 종목을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니셈 아직도 본격 상승 추세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2차 목표가는 8,800원으로 잡아봤던 점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저희 이 맥락 이어서 반도체 쪽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소부장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3,220선 탈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증권가 전문가들도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꼽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좀 여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난 7월 달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돌렸잖아요. 그게 돌리면 이제 19개월 정도 계속 올라가니까 소부장도 올라갈 것이다.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HBM4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기가 내년엔 자기는 다 팔 수 있어. 하이닉스는 어떡할 거야? 라는 그런 은근한 그런 멘트죠. 그랬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그것에 비해서 굴하지 않고 주가가 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은근히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부추겨가지고 이런 말을 하도록 했지 않는가. 결국은 HBM4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어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한번 이슈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에 HBM 요거를 완판한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은근히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너는 아직 협상은 안 됐어요. SK 하이닉스한테는 내년 물량 협상 안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너가 혼자 독점으로 했지만 이제는 마이크론도 있으니까 싸게 해다오. 그런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치열해진 HBM인데, 삼성전자도 HBM3 12단입니다. 마지막 12단인데, 요것도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잘하면 8월 말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가격 신뢰도 놓고 공급 물량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는 HBM4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다. 세 개 업체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가격을 좀 싸게 하던가 아니면 좋은 제품을 주던가 엔비디아가 좀 약간 튕긴다는 그런 어떤 멘트가 되겠는데, 제가 본다면 지금 현재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 이제 HBM4에서는 맞춤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 다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는데, 저는 여튼간에 주가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도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 소보장 쪽을 집중 매수하고 있죠. 그 안에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온 것은 바로 원익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굉장히 그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 됐었는데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자, 올해치가 보니까 매출액이 3,176억이고요. 영업이 569억 정도를 전망하는데, 자, 여기를 밑에를 보니까 지금 퍼가 낮죠. 5.6입니다. 5.6. 그 다음에 PBR도 0.5가 돼요. 자, 이렇게 반도체 소재 이 장비나 부품 부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PBR이 1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도 5.6이 아니라 10배가 보통 넘는데, 예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싼데 굉장히 매집도 튼튼히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이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이 되겠죠. 반도체 특수가치 제조업체, 그 다음에 고객사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DDR5 같은 경우도 이제는 윈도우 10이 끝나고 윈도우 11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모든 미래를 준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퍼가 5.6, PBR이 0.5배면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 6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전히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도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자, 요게 전형적인 뭡니까? 볼린저 밴드 악의입인데, 보니까 한 7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매집만 했어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심지어 여기도 뚫지 못했네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요럴 때는 참 한 2달 정도 안 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악의 입을 뭡니까? 장대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유니셈을 제가 지난번에 들고 왔을 때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따라서 유니셈처럼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악의 입을 만드는
첫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쌤의 후속주 워닝 머트리얼즈였고요.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24,850원, 안 되면 시초가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6,6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8,6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 머트리얼즈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저희 포트에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여러 종목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또 HJ중공업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 달성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들의 후속 전략은 어디로 가면 또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침 8시에 MBN골드 무료 방송을 켜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MBN골드 박병주라고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그때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5%를 5번만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저희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연을 하고 있어요. 특히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8월 달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죠. 그 종목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무료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HJ중공업을 9,980원, 만 원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16,000원 갔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직접 문자처럼 바꿔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 같으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바로 문자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들이 수익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목요일장이지만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